먼저 C 언어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한 줄씩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레인 샘플을 4로 디파인을 했고요. 자, 엔드 패턴에 입력 x를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로우가 4개고 컬럼이 2개, 4,2로 했고 각각이 00, 01, 10, 11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타겟값 y는 샘플 4개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0번 클래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0번 클래스고 마지막이 1번 클래스니까 000, 1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w는 3개니까 w 3이라고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학습을 하기 위한 경사하강법을 적용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w를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해야 할 w 3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rand 함수를 써서 초기화를 하는데 이 식을 보면은 범위를 -0.25에서 0.25 사이로 0 주변의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범위보다는 적당히 임의의 값으로 설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반복 횟수에 대한 변수를 잡아놨고요. 최대 반복 횟수를 500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률은 0.05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값이랑 출력값, 그리고 정답에 대한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최대 반복 횟수만큼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자,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뭔가 한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1 에포크라고 합니다. 자, 업데이트가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샘플 하나하나마다 업데이트 한다면 여기서는 4번 업데이트 하게 되겠죠. 어쨌든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훈련을 한번 하는 것을 1 에포크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경사하강법을 다시 적어 놨는데요. W는 W 플러스 델타 W고, 델타 W는 에타 곱하기 Y 빼기 Y 햇, 그 다음에 입력 X, 그리고 그것들을 샘플에 대해서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러닝 레이트 에타를 곱합니다. 자, 이 부분을 그대로 코드로 옮겨 놓은 건데요. 델타 WI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델타 W 계산해야 될 델타 W는 우리가 이 경우에는 3개죠. 그래서 델타 W 012 처음에 0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 더하기 서메이션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0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샘플 개수에 대해서 자, x1, x2, 타겟 3개의 값을 뽑아왔고요. 미리 선언한 변수로부터 배열 변수에서 값을 뽑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퍼셉트론이 학습하는 식은 평면은 이렇게 되겠죠. 1 곱하기 W1 더하기 X1 곱하기 W1 더하기 X2 곱하기 W2 이렇게 되고요. 자, 델타 W 0은 타겟 빼기 Y 빼기 Y 햇, 타겟 빼기 Y 햇 됐죠? 그리고 여기에는 곱하기 1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이 되어 있고요. 그것들을 서메이션, 모든 샘플에 대해서 누적을 시킵니다. 자, 모든 트레이닝 샘플에 대해서 누적을 시킵니다. 자, 델타 WI 1 같은 경우에는 위에랑 똑같은데 곱해지는 값이 x1이고요. 델타 W2는 곱해지는 값이 x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반복문을 통해서 델타 WI가 계산이 됐고요. 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자, 델타 W0는 W0 더하기 러닝 레이트 에타 곱하기 이 부분 위에서 계산한 델타 W. 자, 그리고 보통은 트레이닝 샘플 개수에 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트레이닝 샘플로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누어 줄 수도 있고요. 뭐 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미분을 통해서 유도했던 이 델타 WI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이 식을 코드로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자, 크게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옮기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데이트하는 식을 이 반복문 안쪽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던 샘플 하나하나마다 델타 WI를 구하고 업데이트 한다는 그 방법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샘플 한 개를 바로바로 갱신하는 것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그 계산하는 델타 W를 트레이닝 샘플 차례대로 하나씩 끄집어 왔지만 사실은 랜덤하게 끄집어 와야 되는 게 반영이 된다면 완벽하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사하강법은 코스트 또는 로스 함수를 점점 줄여 나가면서 원하는 W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로스가 정말로 반복을 할 때마다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자, 우리가 정의한 로스는 원래 나와야 될 값 마이너스 y 빼기 y 햇의 제곱 그리고 그것들을 다 더하죠. 더하고 뭐 필요하다면 트레이닝 샘플로 나눠줘도 되고요. 나눠주고 그다음에 앞에 0.5를 곱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반복이 될 때마다 출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 로스가 점진적으로 0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코드는 그 트레이닝에 사용했던 데이터들을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자, 이 코드에서는 그 주어진 패턴에 대해서 원래 나와야 되는 값, y 값이랑 그 퍼셉트론이 계산해주는 그 y 값을 나란히 출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은 타겟 값은 차례대로 0, 0, 0, 1이 나와야 되겠죠. 이 샘플 4개에 대해서 y 값, y 햇은 처음엔 0에 가까운 값, 두 번째도 0에 가까운 값, 세 번째도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타겟 값이 1인 경우에 대해서는 y 햇 값도 1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직접 실행을 해서 이 값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임의의 값을 그 테스트를 하는 코드인데요. x1을 0.8, x2를 0.7로 이렇게 줬습니다. 1,1에 가까운 값이죠. 그래서 퍼셉트론을 적용하고 나면 클래스가 1번 클래스로 출력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계산식은 이렇게 평면에 대한 식은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를 1번 클래스로 결정할지 0번 클래스로 결정할지는 인계값을 줘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배울 때 퍼셉트론을 배울 때 출력값을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줄 때는 그 기준값을 0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코딩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타겟 값을 0, 1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가운데인 그 0.5를 인계값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 W 요 값이 이 코드가 오류가 있네요. y 여기 y 햇인데요. y 햇이 스레시홀드 0.5보다 큰 값이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아웃풋 클래스는 1이 될 겁니다.